우리가 언제 오너십이죠. 어떤 오브젝트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오브젝트에 넘기는 시점이 언제냐는 거죠. 언제, 그죠? 자, 어레이 속에다가 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레이가 해당 오브젝트의 메모리를 관리를 합니다. 그것이 한 가지 경우이고, 두 번째 경우는 어떤 변수죠. 그죠? 변수에다가 오브젝트를 담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 해당 변수, 그죠? 해당 변수, 특히 이제 인스턴스 변수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만, 해당 변수를 관리하는 주인, 그죠? 해당 변수의 주인이 이제부터 그 다음부터 그 변수에 담겨 있는 오브젝트리티 같은 수명을 라이프죠, 말 그대로 라이프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넘기고 난 순간부터는 우리는 해당 오브젝트의 수명,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어레이에 담거나 아니면 변수에 담거나, 그 외의 경우도 몇 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 예제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보시면서 이 샘플 코드에서 여러분들이 메모리가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제죠. 그죠? 상당히 좋은 예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실제 본문을 통해서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문법을 익히고 문장을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보면서 문법을 이해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 소스 메소드와 그리고 델리게이트 메소드입니다. 자, 데이터 소스 메소드는 테이블을 이제 화면에 그리기 위해서 호출되는 메소드들이죠. 퍼스트 뷰 컨트롤러의 테이블을 그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호출되는 것이 테이블 뷰, number of rows in section. 그죠? 섹션에서 number가 몇 개 있느냐. 그죠? 물론 이제 섹션이 몇 개 있느냐 하는 메소드도 호출이 됩니다. 그 부분을 빼먹었는데 이따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테이블 뷰, number of rows in section이라고 하는 동사죠, 그죠? 이 동사에 대해서 이 동사 모양이 조금 바뀌었는데 나중에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것은 조금 예전 문장입니다. 조금 바뀐 모습도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return에서 secondary view controllers count, 셀프의 secondary view controllers의 count. 세컨더리 뷰 컨트롤러라고 하는 인스턴스 변수에 대해서 count라고 하는 동사를 호출했죠. 이 count라고 하는 동사는 ns array에 정의되어 있는 동사입니다. 그죠? 주어가 그러니까 뭐란 말이에요? 주어가 ns array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ns array 오브젝트가 아닐 경우 이 동사를 count라는 동사를 적용하게 되면 다른 결과가 리턴 됩니다. 이제 array에 있는 원소만큼 우리가 섹션에다가 row를 정하고 그런 다음에 테이블 뷰 다음에 self row at index pass 동사가 이어서 호출됩니다. 이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nsstring으로서 first level cell이라고 하는 nsstring을 하나 우리가 보통 소문자로 하는데 제가 대문자로 적어놨군요. first level cell이라고 하는 그냥 변수죠. 인스턴스 변수가 아니라 지금은 그냥 이 지역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 자, 그런 다음에 테이블 뷰 셀, UI 테이블 뷰 셀에서 동일합니다. The queue reusable cell with the identifier first level 셀에서 셀을 추가하는 방식은 우리가 테이블 뷰에서 살펴봤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만약 셀이 다 떨어지고 없다, 그죠?
셀이 다 떨어지고 없을 경우 UI 테이블 뷰 셀을 주어로 해서 unlock 동사를 호출하죠. 새로운 셀을 만드는 겁니다. init with style에서 UI 테이블 뷰 스타일 디폴트 방식. 마찬가지 셀을 만드는 방식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는 디폴트 방식으로서 셀을 만들겠다 하는 거죠. 디폴트 방식으로 만든 셀이 어떤 모양인지는 우리가 조금 이따 볼 거고, 그 외에 다른 옵션에 대해서도 나중에 예제가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그 예제가 나올 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euse identifier는 해가지고 first level cell입니다. 대문자로 써두는 게 더 낫겠군요. first level cell입니다. 지금 identifier로 사용되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동사들입니다. 같이 보면 문장들을 보면은 먼저 NSU integer 클래스에 속하는 row라고 하는 변수. 이것은 뭐 포인트 변수가 아니죠. 왜냐하니까 이 녀석 자체가 프리미티브 타입의 데이터를 오브젝트로 변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으로 인티저 타입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메모리에다 해당 변수의 값이 로딩되어서 이용이 되죠. 주소로 사용하지 않고. 그런 다음에 인덱스 패스의 row 컨트롤러에 무엇을 넣느냐니까 세컨더리 뷰 컨트롤러의 오브젝트 at index row 값, 바로 이 row 값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불러와서 담습니다. 담는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볼 점이 뭐냐니까, 지금은 당연히 오브젝트가 담겨 있으니까 포인트 변수, 그죠? 별표가 붙어 있는 포인트 변수라는 거고, 두 번째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니까 이 세컨더리 뷰 컨트롤러즈라고 하는 이 어레이잖아요. 그죠? 이 어레이에 대해서 지금 NS 어레이에 정의되어 있는 동사인 object at index라고 하는 동사가 호출되어서 주어 동사 보충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니까 이 secondary view controllers 속에 담겨 있는 오브젝트가 어떤 오브젝트일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현재로서는. 그죠? 그 오브젝트가 될 수 있는 클래스가 종류가 5개나 있죠. 그 5개 각각에 대해서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 인스턴스가 불려올지 알 수가 없죠. 이 로우 값에, 해당 로우 값에 되는, 그죠? 그러니까 이 컨트롤러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지정해 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바로 이 녀석들의 슈퍼 클래스인 Abstract Class for Secondary View Controllers 타입을 지정해 줍니다. 상당히 재밌는 타입 캐스팅입니다. 그죠? 후손들이 들어갈 자리를 후손들의 데이터 타입을 그 부모 클래스로 지정을 해 놓는 거죠. 상당히 특이한 오브젝티브-C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성격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합니다.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도 적을 수 없다. 그죠? 부모 클래스도 알 수 없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ID 타입을 적어야 됩니다. 그죠? ID 타입에는 어떤 형태의 오브젝트들도 다 담길 수가 있죠. 그러나 문장을 볼까요? 자, 셀에 대해서 텍스트 라벨, 텍스트 라벨에 대해서 텍스트, 그것을 컨트롤러의 타이틀을 담고, 그리고 셀에 대해서 이미지 뷰의 이미지를 컨트롤러의 로우 이미지를 담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 타입은 UI 테이블 뷰 액세서리 디스클로즈 인디케이트라고 하는 타입을 담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액세서리들이 있는데, 그 어떤 타입들이 있는지는 또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현재 지금 사용할 것은 디스클로즈 인디케이트라고 하는 타입이 사용됩니다. 이외에도 두 개의 타입이 더 있어요. 3개의 타입이 가장 많이 쓰이는 타입입니다. 자, 디스클로즈 인디케이터가 어떤 모양인지는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니까 바로 셀이죠. 셀이라고 하는 UI 테이블 뷰 셀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죠. 거기에 텍스트 라벨이라고 하는 인스턴스 변수가 선언되어 있다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미지 뷰라고 하는 인스턴스 변수도 선언되어 있고, 액세서리 타입이라고 하는 변수도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텍스트 라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UI 라벨이라고 하는 인스턴스 변수인데 클래스에 속하는 인스턴스인데 이 녀석의 인스턴스 변수 중에 텍스트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미지 뷰라고 하는 그러니까 UI 테이블 뷰 셀의 인스턴스 변수인 이미지 뷰라고 하는 인스턴스가 속한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인스턴스 변수가 바로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통해서 지금 이게 선택된 이 부분이 주어 동사입니다. 주어 동사이고 텍스트 라벨은 겟을 메소드입니다. 그죠? 겟을 메소드로서 뭔가를 리턴해 주겠죠. 그 리턴되는 값이 주어가 되어서 다시 동사, 텍스트라고 하는 동사와 결합해서 별도의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복문입니다. 현재는. 그죠? 그리고 텍스트 라벨과 텍스트가 둘 다 동사라는 점에 여러분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겟을 메소드. 겟을 메소드는 그 인스턴스 변수와 모양이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글자가 똑같단 말이죠. 그리고 셀에 대해서 이미지 뷰라고 하는 인스턴스 변수가 있고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를 불러오는 겟을 메소드로서 지금 이미지 뷰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문장 자체가 주어 동사, 셀이 주어고 이미지 뷰가 동사입니다. 겟을 메소드 동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미지 뷰라고 하는 겟을 메소드가 없다 그러면 이 문장은 에러, 컴파일러는 에러를 냅니다. 에러를 발생할 수밖에 없죠. 자, 이 문장이 리턴하는 어떤 값이 있겠죠. 그 값이 주어가 되어서 다시 이미지라고 하는 동사와 결합해서 또 문장을 구성하는 그죠? 복문 구조. 주어가 절인 복문입니다. 주어가 절인 종속절인 복문. 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니까 유의해야 될 점은 아하 텍스트 라벨이라고 하는 인스턴스 변수가 있구나. 그죠? UI 테이블 뷰 셀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텍스트 라벨이라는 것도 있고 이미지 뷰라는 것도 있고 액세서리 타입이라는 것도 있다는 점을 지금 익혀 놓으시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단어들을 다 외우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외운 단어로서 작문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식은 거의 불가능해요. 남들이 써놓은 프로그램들, 남들이 적어놓은 글들, 남들이 쓴 글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어휘력을 증가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잘 적으려면 많은 글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고산자 캠퍼스에서는 무려 200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이렇게 다 분석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200개 정도만 보시고 나면 여러분들의 어휘력이 굉장히 늘어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다시피 UI Table View Cell Accessory Disclosure Indicator라고 하는 이 상수입니다. 사실은 상수 값들, 그죠? 이것을 여기다 담는다. 상수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것 자체가 오브젝트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오브젝트를 던져서 여기다 액세서리 타입에다 담는 거죠. 두 가지 다 뭐 어떤 식으로 설명하든 또 같은 얘기긴 합니다만 표현 방식은 다르죠. 그리고 컨트롤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러가 주어이고 타이틀이라고 하는 동사로서 주어 동사 문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에 대해서 로우 이미지라고 하는 거. 그죠? 이 타이틀이라고 하는 것은 컨트롤러가 속한 클래스의 인스턴스 변수가 아니고 인스턴스 변수고 로우 이미지는 어떻게 되나요? 죄송합니다. 컨트롤러가 속한 클래스의 인스턴스 변수가 아니고 컨트롤러가 속한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 그죠? 컨트롤러가 속한 클래스가 뭐죠? 세컨더리 뷰 컨트롤러잖아요. 세컨더리 뷰 컨트롤러의 부모 클래스인 UI 테이블 뷰 컨트롤러. 그죠? UI 테이블 뷰 컨트롤러의 부모 클래스인 UI 뷰 컨트롤러. 그 UI 뷰 컨트롤러에 정의되어 있는 인스턴스 변수가 타이틀이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불러서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로우 이미지 자체는 뭐죠? 이것은 UI 컨트롤러 아니죠. 세컨더리 뷰 컨트롤러에 정의되어 있는 인스턴스 변수, 우리가 정의한 변수죠. 그죠? 이것은 애플이 정의한 거고 이것은 우리가 정의한 거고. 자, 보시다시피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여러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만든 단어는 여기 있는 이 로우 이 부분만 볼까요? 여기서 이 부분만